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지경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4학년도 학종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전형의 합격 미라클 11월 12일 날 면접 50%를 대비하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1차 합격 후에 매일매일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21분의 준비 기간 동안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런 강의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의 미라클 한번 보죠. 자, 2024학년 다시 한번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전형인데요. 여기서 1단계 5배수를 발표하고요. 11월 3일 1차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날 면접 50%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모든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1회당 약 3시간 내외. 그래서 이제 여기 타임 버스킷이 10시, 2시, 6시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튼 11월 3일 1차 발표 후 대부분 이제 여러분 집중 강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기출 적중 주사를 보면 4회 과정, 최소한 4회 과정 총 12세트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능 최저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죠. 그래서 생명과학부터 이과대학, 공과대학, 의대는 제외하고요. 여기 생명과학부 15명, 생명공학부 17명.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당히 많이 신소재공학부 16명,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런데 상당히 많이 뽑고요.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이제 자연계, 전기전자공학부, 그다음에 기계공학부, 자, 그다음에 컴퓨터학과, 그다음에 데이터학과, 그리고 여기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이제 우리 계열 적합성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연대 문제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이제 컴퓨터 앞에 그 모니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대화를 하는 건데, 여기는 직접 면접관들 앞에서 준비를 하시니까 아이 컨택을 하시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평가 기준을 보면은 학업 능력, 그다음에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외 소양, 이것도 준비하죠. 발음 인성, 발음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언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격식 있는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면접 인터뷰는 신, 언, 서, 판단력까지 다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데 어떤 특징이 좀 더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리는 자연 진로 면접 기출 뭐 이런데 가는데, 여기서 기출문제 연계, 기출문제 응용, 적중문제 복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우리 개인별 과정 인터뷰,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 문제, 그다음에 전공별 전형 연계 학습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2023학년도에서 고려대학교 선행학습 영역평가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21분 동안 3문제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7분 정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발음 정확히 하시고. 자, 자연계열 5전 문제 볼게요. 근데 문제가 국어 나와요. 그래, 국어는 좋아요. 근데 문학 나옵니다. 시가 나오거나 또는 비문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나와요. 집합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통계역학, 그 다음에 화학투.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화학투 하니까 나 화학투 아니는데, 아니, 일반적인 화학 내용과 연관시키면 되겠고요. 물리학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물리학을 안 하시면은 고려대는 진학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학원에 와서 이제 거의 대응하는 부를 배우게 되겠죠. 그다음에 핵심 종합 용어, 대응, 부분 집합, 고배 법칙,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덧세 법칙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자, 준비 시간 21분, 면접 시간 7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실까요? 자, 별 해는 밤, 이거 윤동주 시인의 우리 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지나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쭉 시작해갖고, 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자, 별 하나의 추억과 여러 가지 1대1 대응관계 같은 걸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연역적 방법 같은 내용도 나오겠고요. 자, 그리고 나번 보세요. 주어진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 그룹이라고 그러죠. 집합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요거 뭐 NP는 2의 N승.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합 부분에. 자, 그리고 두 사건 BC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가 M이고, 그 각각 대해서 사건 C가 일어나는 가운데 N이면 BC. 자, 그래서 M 곱하기 N. 뭐 곱셈 법칙. 여러분 뭐 이과생들은 생물원 준비하시는 분은 확률 나오죠? 유전에서. 뭐 7번, 8번, 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결혼했을 때 뭐 아들이 뭐 생명일 확률, 유전병을 가질 확률은 얼마냐? 다 곱셈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보시면 기체 상태는 고체나 액체 상태에 달리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고 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이죠. 그 다음에 그 부피가 쉽게 변할 수 있다. 온도 T, PV. 자, 그때 PV는 nRT. 자, 공식 기억나시죠? 기체, 분자, 운동론. 그 다음에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 2분의 1 mv 바의 제곱은 2분의 3 nRT. 자, 이런 기체 상태 방정식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자, 물리 화학 시간에 배운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마 보세요.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235. 자, 농축 우라늄이죠.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핵분이 일어나서 중성자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이때 방출된 중성자는 근처에 다른 우라늄이 충돌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방출되는 중성자는 빠르게 증가해요. 핵분열 속도가 빨라지고 연쇄 반응. 자, 그래서 우라늄 235에 느린 중성자를 때리면 바륨과 크립톤 그리고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이거는 물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물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화학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1번 재심은 가를 읽고 유추하고 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을 하나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아까 나온 수학적 개념이 뭐예요? 별 하나를 세서 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먹으로 별을 가리면 여기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뭐 25만 개 정도의 별들이 밤하늘에 보인다는 거죠. 그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항1 개념과 재심은 다를 활용하여 재심은 나의 수학적 명제를 설명하시오. 재심은 역시 그룹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여기 창발석을 이용해서 집합에 대한 이제 개념, 뭐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항1의 개념 관점에서 재심은 라를 설명하고 재심은 마의 다른 점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 운동을 설명하고, 자, 기체 분자에서 중성자가 이제 우라늄을 때리는 과정과 기체 분자 운동론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창발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기 보시죠. 예시 답안이 그래도 고려되는 좀 이렇게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가에서 화자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북간도 알죠? 북간도에서 고향의 대상을 고려하며 북간도의 고향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볼 수 있고 미국에서 볼 수 있고 한국에서 볼 수 있죠. 또 고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씩 이입을 시켜갖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들에 대한 집합 사이의 대응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적 개념은 대응,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 자, 함수와 변수와의 관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의역, 치역, 뭐 우리 미분적분 나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제10은 다에서는 수의 고배 법칙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이런 거. 그래서 P, M의 P는 2의 N승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한수열 집합, 0과 1로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대1 대응 F, 그래서 MS는 2의 K가 되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연결하는 그런 논리가 필요하겠죠. 3번 보세요. 제시문 라에서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자, PV는 nRT라는 변수가 제시되어 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PV는 nRT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들어가 있죠. 기체 분자 운동론 들어가 있고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이 뭐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PV,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또 샤를의 법칙이 들어가 있죠.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그 법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핵분열 경우 충돌해서 중성자 비례관계. 자, 중성자의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났는데 이때 그 중성자를 어떻게 돼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또 감속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비례관계와 다른 점임을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 문제로 갈게요. 오후 문제는 오전과 좀 달라요. 오후 문제는 좀 과학적 편향이 많이 지나쳐 있습니다. 자, 고려대 교수님들은 전통적으로 약간 우리가 말하는 좀 답답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교수님 지금도 과학자와 기술자, 과학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과학자 따로, 기술자 따로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후 문제 볼까요? 통합과학. 통합과학은 여러분 잘했죠. 통합사회 했어요. 미적분 물리학원, 자, 또 화학도. 고려대 교수님이 좀 약간 입김이 세신 분이 화학과 교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출제위원 중에 화학과 교수님이 좀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 시간 똑같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 자, 우리 작용과 반작용 배웠죠? 비생물학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그 다음에 상호관계 이런 것들. 양극화, 임계각. 임계각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 전반사죠, 전반사.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다 반사된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상평형. 자, 여기서 이제 상평형은 상당히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면은 화학1에서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화학2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1기압하에서는 액체가 안 되죠. 하지만 기압이 5기압 되면 액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평형이 다르고, 그러니까 물의 삼중점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 진학교육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수, 에너지의 흐름에 급격히 변하지 않고 생태계가 안정한 상태에 유지된 상태를 생태계 평형. 그래서 뭐 밑에가 이제 분해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게 생태계 평형을 이루는 과정, 그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먹이사슬 가져오면 에너지 관계, 먹이 피라미드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점점 영향될수록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들지만 다 열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생물 원에도 나오고 통합과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먹이 관계에서 다시 생물의 개체수가 안정 상태로 들어가도록 조정하는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생태계 평형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용수철을 잡아다닐 경우 당긴방의 반대 방향. 자, 이건 뭐야? 후크의 법칙이죠. F는 마이너스 KX. 그죠? F는 마이너스 KX라는 식은 아마 어려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점점 당길수록 힘이 많이 든다. 그렇죠? 늘어난 길에 비례한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스퀘어다. X제곱.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답은 보세요. 이거는 사회윤리죠. 사회계층은 경제적 계급,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직위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일정한 층들을 이루는데, 자, 구성원이 어떤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따라 사회적 자원이 서로 다르게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미국 서양 사람들 ladies and gentlemen, 그러니까 젠틀 계급이 있고 귀족 계급이 있고, 젠틀 계급은 은행원, 뭐 커스터머, 뭐 구두 만드는 사람 이런 들이 이제 중산 계급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상층과 하층의 양극단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 격차는 교육 기회를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금수저, 은수저의 흙수 나오는데 부모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라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물리원 안 하신 분들은 좀 언해피할 겁니다. 근데 자, 중학교 책에도 좀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느린 매질, 물에서 빠른 매질, 공기로 가다가, 자, 이 입사각보다 이제 굴절각이 커지겠죠. 그럼 굴절각이 더 커지면 아니 90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일부는 다 반사되지만 여기서는 전부 다 반사돼서 아래로 꺾이는 거, 거울보다 더 100% 반사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임계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빛이 물이나 공기 중에서 입사할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 당연하죠. 여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 짧아 보이는 거. 그래서 이런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특정한 입사각 세타를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하고, 이때 이 특정한 각 세타 C, 크리티컬 앵글보다 커지면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광통신 여러 가지 조명도 하고 많이 하죠. 또 내시경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번 보시면, 자, 상평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평형도, 물의 고체, 액체, 기체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삼중점이 있는데, 요 승화곡선, 물도 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승화한다 생각하지만 얼음, 자, 우리 눈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영하 10도 날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눈사람이 줄어 있죠. 물도, 그러니까 얼음도 승화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 유리창에, 자동차 유리창에 성에 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평형 곡선, 그러니까 요건 융해 곡선, 요건 증기압력 곡선, 요건 승화 곡선인데요. 이 상태를 보고, 야, 그림의 AT, BT, CT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태가 상평을 이루고 있는 온도와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음을 녹일 때 영하 3도에서도 얼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왜? 압력을 가하면. 그죠? 압력을 가하면 얼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스케이트죠. 압력을 가하면서 미끄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하 0도 이하에서도 압력을 가하면 녹는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승화 곡선까지 설명됐어요. 자, 좀 과학적 친화적이죠. 그럼 1번 보세요. 제시문 가와 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공통 개념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뭐 뻔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자, 사회적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때문에 자식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요즘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를 뭐 설명할 수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법관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는데요. 자, 아무튼 그 문제 유추해서 함수, 자, 지수함수, 복합함수입니다. 그래서 x값 제시하고 설명하고 뭐 미적분 내용 설명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말을 제시문 문항 이래서 개념으로 설명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평형 상태 가려는 힘, 안정 상태 회복력, 복원력, 탄성력, 그죠?
제시문 단은 양극화라 되는데요. 제시한 개념으로 근거로서 해결 방안, 국가의 조세 정책,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조세 정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재분배,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환원 이런 것들, 사회복지제도 이런 거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뒷받침해서 교육 기회, 일자리 제공 등 이런 것들을 답변할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라마에서 융통 경계, 아까 임계각이죠. 어떤 각도 이상이 될 때, 그죠? 그다음에 한부 x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재주는 거죠. 증감에 대한 거, 오목에서 볼록, 볼록에서 오목으로 변하는 각, 그래프 이렇게 변하는 거. 그다음에 물의 상평형을 통해서, 자 어렵지만 물의 승마 곡선, 그러니까 어려면 뭐 융해 곡선, 증기압력 곡선을 이용해서 압력 변화에 따라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됨을 제시할 수 있고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도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제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학 시사적인 나왔는데 화학2 내용이 작년에 출제됐는데요. 올해는 화학2가 나올지 또 물리2가 나올지 모르니까 2 내용을 조금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아무튼 합격자 발표 후 11월 13일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3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고려대학교 합격의 미라클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에 대한 OT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